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석입니다. 올해로 저는 거의 한 평생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가끔 이렇게 앉아서 제가 지나온 날들을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한 가정의 방향을 바꿀 만큼 충분한 울림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요. 오랜 세월을 겪으며 저는 늙어가는 모습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하얗게 새었어도 매일 저녁이면 자녀에게서 긴 전화를 받습니다. 자식은 자기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때로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털어놓곤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집도 넉넉하고 끼니도 거르지 않지만 단 한 가지가 다릅니다. 자녀의 말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물으면 한마디만 답합니다. 다투지도 않고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할 뿐입니다. 가장 아픈 것은 자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다 컸으니 자기만의 세계가 있겠지. 하지만 거의 100년을 살아보니 저는 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사랑이 식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실을 말해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래도록 이어지면 두 세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맙니다.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던 아이가 왜 점점 부모 앞에서 조심스러워지는 것일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저는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늦기 전에 그 닫힌 문을 다시 여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문제의 뿌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대는 다르지요. 자녀들이 더 바빠졌고 휴대전화에 더 많이 빠져 있으며 가족에게 덜 관심을 둔다고요. 어떤 분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도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예전처럼 정이 없어요. 저는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 탓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짜 뿌리에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침묵은 대개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말을 꺼낼 때마다 바로 잡힐 것 같은 느낌,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교훈을 듣게 될 것 같은 예감, 넘어졌을 때면 과거의 일이 미숙함의 것처럼 다시 꺼내질 것 같은 두려움.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는 부모를 두려워하지는 않게 됩니다. 다만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집은 벽돌로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졌어도 그 안에 공기가 늘 긴장되어 있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움츠리게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평가받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면 침묵은 가장 가벼운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한 공간의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도 하고 닫히게도 한다고 믿습니다. 판단하는 공간은 수축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경청하는 공간은 신뢰를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할 때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한자리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랑해서 하는 조언과 잘 되라고 하는 충고는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쌓여갔을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저는 혼자 앉아 처마 밖으로 천천히 내려앉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인생의 저녁 무렵에 선 많은 부모님들을 떠올립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자녀에게 큰 효도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몇 분보다 조금 더 긴 전화 한 통을 바랄 뿐입니다. 어릴 적처럼 두서없어 보여도 좋으니 자녀의 이야기를 한 토막이라도 듣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녀의 목소리. 네, 저는 잘 지내요. 한마디 더 물으면 한마디 더 답합니다. 그리고 통화는 끝이 납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어요. 예전처럼 긴 속마음의 글도 없고 천진난만한 질문도 없고 의미 없어 보이던 하소연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아픔은 그 짧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픔은 분명 거리가 느껴지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와서
자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보려 해도 자녀는 이미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침묵은 시끄럽지도 않고 반항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용할 뿐입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문처럼 경첩에 기름이 말라 살짝 밀기만 해도 아주 작은 삐걱임이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하나의 강물과도 같습니다. 여러 번 가로막히면 강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의 물가를 찾아 돌아왔을 때는 이미 멀리 흘러가 버린 뒤입니다. 우리 엄마는 기억해 주십시오. 침묵은 반항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게 반복되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이 자녀를 서서히 그렇게 다치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말이 늘 수정될 때 말을 멈춥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런 장면은 익숙하게 반복됩니다. 자녀가 막 입을 엽니다. 저는 일을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곧바로 말합니다. 그 일은 안정적이지 않다. 혹은 우리 때는 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했다. 자녀가 생각을 다 펼치기도 전에 부모의 경험이 두꺼운 이불처럼 덮여버립니다. 싹이 충분히 자라보기도 전에 잘려버리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것은 걱정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다릅니다.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그것이 분석되고 따져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될 것이라는 생각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조용한 결론 하나가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달라질 게 없겠지. 자신의 목소리가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때 사람은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수정의 에너지는 마음을 수축하게 만듭니다. 늘 내가 충분히 옳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대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만약 변화를 원하신다면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시도해 보십시오. 자녀가 말할 때 서둘러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때로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해한다.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인정의 말은 자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의 문은 조금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가볍게 여겨질 때 말을 멈춥니다. 어느 날 자녀가 무거운 얼굴로 집에 돌아옵니다. 저 우울해요. 혹은 요즘 많이 지쳐요. 라고 말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그 정도는 별일 아니야. 다들 겪는 거다. 이제 다 컸으니 견딜 줄도 알아야지. 그 말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살았고 눈물을 안으로 삼키는데 익숙했던 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에게 맞았던 방식이 오늘의 자녀 마음에도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감정이 부정될 때 상처가 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은 메시지입니다. 내 슬픔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자녀는 아주 빠르게 배웁니다. 감정은 말하지 말자. 스스로 해결하자. 조용히 넘어가자. 동양 철학에서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어른이 된 자녀라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그 인정을 찾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할 것입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묻어둘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를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가 저 힘들어요라고 말할 때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네 이야기를 듣고 있어. 때로는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어떤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더욱 섬세하지만 매우 흔한 이유입니다. 모든 대화가 하나의 교훈이 될 때 자녀는 말을 멈춥니다. 어느 저녁 자녀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새로 들어온 직장 동료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짧은 여행 이야기일 수도 있으며 하루 동안 스쳐 지나간 작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이야기는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말했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때는 말이야. 원래는 가볍던 대화가 어느새 무거워집니다. 부모는 소중한 경험을 전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자신이 경청받고 있다고 느끼기보다 다듬어지고 교정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입을 열 때마다 결국 하나의 교훈으로 이어진다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진정한 노년의 지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옳은 말을 할 수 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얼마나 따뜻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모든 대화가 가르침으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미소 한 번, 이런 말이면 충분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니 나는 그저 기쁘구나. 자녀가 더 많이 이야기하길 바란다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오해를 증명하는 기회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교훈이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연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조용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실망시킬까 두려울 때 말을 멈춥니다. 어떤 실패는 끝내 털어놓지 않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시험 결과, 잘못된 선택, 손해를 본 투자,
부모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슬픈 눈빛을 마주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한마디를 들을까 봐서입니다. 내가 뭐랬니? 그 말은 가볍게 던져질 수 있지만 자녀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확인처럼 남습니다. 사랑이 어느 순간 기대와 함께 묶이게 되면 자녀는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도 저울질하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면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만약 대답이 그럴지도 모른다라면 침묵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기대가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대의 포용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됩니다. 이미 어른이 된 자녀라 할지라도 한 가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입니다. 자녀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에서 완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말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세월 위에 세월이 더해지면서 그 반응들은 하나의 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벽 이쪽에 서서 왜 자녀가 점점 멀어지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게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거창한 답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저는 작지만 꾸준한 변화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첫째, 매일 최소한 10분만이라도 자녀의 말을 끼어들지 않고 들어보십시오. 그저 듣는 것입니다. 고치려 하지 말고 결론을 내리지도 말고 자신의 경험을 서둘러 기준으로 삼지도 마십시오. 10분은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잃어버렸던 안전함의 감각을 서서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많은 연구 또한 말합니다. 사람은 올바른 조언을 들을 때가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들어주었을 때 마음을 연다고. 둘째, 곧바로 조언을 건네기보다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해보십시오. 내가 의견을 말해주길 바라니? 아니면 그냥 들어주길 바라니? 이 작은 질문은 자녀에게 선택의 권리를 돌려줍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예전에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반응했던 적이 있음을 먼저 인정해 보십시오. 아마도 예전에는 내가 너무 빨리 조언하려 했던 것 같구나. 그게 너를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권위가 줄어들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의 진심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좁혀줍니다. 이러한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름 마른 경첩에 다시 기름을 치는 것처럼 조금만 인내하며 문은 점점 더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의 한평생을 살아오며 사람들의 삶을 지켜본 끝에 저는 한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감각입니다. 자녀는 무관심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기에 충분히 따뜻한 자리를 더 이상 찾지 못할 때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저리셨다면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부모가 된다는 일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사랑해 왔습니다. 다만 때로는 그 사랑이 조금 조율되어야 합니다. 경청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자녀가 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혹시 내가 무엇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한 줄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생각을 나누셔도 좋고 그저 이해합니다라는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대화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시간이 더 멀어지기 전에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법을 함께 배우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모든 가정의 문이 아직 늦지 않게 다시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 동안 자녀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라 신뢰로 인해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